자, 오늘은 지난 시간 마지막에 했던 게 조금 아쉬워서 우리 2장 배선 재료와 공구 앞에 부분 있죠? 전선 부분부터 복습을 하고 다시 쭉 진행하도록 할게요. 진행할 건데, 자, 일단 저는 항상 수업 스타일이 먼저 제가 필기를 해드리고 나서 여러분들 같이 적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리는 스타일이니까 제가 먼저 일단 필기를 하고 나면은 지난번에 했던 내용 그대로 하는 거니까 적으실 분은 다시 적으셔도 되고 아니면은 그냥 쭉 보셔도 상관은 없어요. 이게 일단 제가 정리를 다시 한번 하긴 했어요. 지난번에 좀 약간 제가 중구난방 쓴 것 같아서.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께서는 지난번에 했던 거랑 비교를 해가지고 좀 쓰는 게 낫겠다 싶으시면 적으시면 되세요. 자, 그래서 일단 제2장 배선 재료 및 공구. 배선 재료 및 공구 해서, 자, 일단 우리가 지난 시간 복습하기로 했으니까, 자, 2-01번부터 해서 2-01번. 자, 전선 및 케이블. 전선 및 케이블이에요. 전선 및 케이블 중에서도 이제 우리가 전선의 구비 조건에 대해서 볼 건데, 자, 우리가 우리가 전기가 통하는 물질 도체라고 하죠. 도체라고 해서 모두 다 전선으로 사용이 가능한 게 아니라 일정 조건을 만족해 줘야만 이제 우리가 전선으로 사용 가능하다. 그래서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전선으로 사용 가능하겠냐라고 해서 전선의 구비 조건에 대해서 볼 거예요. 전선의 구비 조건. 자,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옆에 가로치고 가격, 무게, 강도 적어놨죠. 그죠? 자, 가격, 무게, 강도, 얘네는 전선을 떠나서 나중에 뭐 애자든 뭐 케이블이든 다 그런 걸 보면은 기본적으로 깔고 가는 애들. 일단 기본적으로 같은 스펙이라고 하면 가격이 더 저렴한 게 좀 더 이득이 되겠고, 그 다음에 비중. 자, 무게라고 적어놨지만 얘를 좀 더 어려운 말로 써보자면, 자, 비중이 낮아야 되고요. 자, 강도는 높을수록 좋겠죠. 그죠? 이 세 가지는 항상 깔고 가야 되는 애들. 그래서 이제 얘는 기본적으로 외운 상태에서 얘네 외에 어떤 조건을 가지고 있어야 전선으로 사용 가능한가에 대해서 볼 거예요. 자, 그러면 일단 이거 할 때마다 좀 부끄럽긴 하지만, 자, 우리 기능사 처음 도전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도전하니까 이제 여기다가 앞글자만 따가지고 내가 도전 딱 외워놓는 거예요. 내가 기능사 도전하니까. 자, 이 상태에서 이 앞글자 내를 어디에서 딴 거냐면은, 자, 내성. 자, 내성이 뭐냐면, 자, 뭔가에 견디는 성질을 이제 우리 내성이라고 하죠. 뭐로부터 견뎌야 되냐? 자, 내식성. 자, 부식에 강해야 되고요. 내온성. 높은 온도에도 잘 견딜 수 있어야 돼요. 이게 내가 도전 중에 내에 해당하는 내식성과 내온성이고요. 자, 그 다음에 가에 보면은, 자, 가요성이라고 써있죠. 가요성. 그죠? 이 가요성이 뭐냐면, 외부에서 힘을 줬을 때 얼마나 잘 휘는지, 휘는 정도를 이제 우리가 가요성이라고 하는데, 자, 그래갖고 이제 우리가 저번에 외울 때 이 가요 거꾸로 하면은, 자, 가요를 거꾸로 하면 우리가 요가라 그랬죠. 그죠? 자, 요가 오면 좀 몸이 많이 유연해지니까 잘 휘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가요성이 풍부해야 된다 그랬고, 자, 그 다음에 도전율. 이 도전율은 뭐냐면 전기가 얼마나 잘 통하는지. 그죠? 자, 우리 전선이라고 하는 건 전기를 보내야 되는 선이잖아요. 그쵸? 이 전선은 전기가 얼마나 잘 통하는지, 그게 도전율이 높아야 전기가 잘 통하니까 도전율이 높아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전압 강하하고 전력 손실이 낮아야 돼요. 전압 강하고 전력 손실이 낮아야 된다. 이게 우리가 전선이 가져야 할 구비 조건 네 가지가 될 거고요. 자, 그래서 여기 있는 1번, 2번, 3번은 높아야 되는 애들. 1번, 2번, 3번은 높아야 되는 애들. 4번은 낮아야 되는 애들. 낮을수록 좋은 애들, 높을수록 좋은 애들. 이렇게 구분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전선이 이런 이런 조건을 가지고 전선으로 사용하고자 하는데, 자, 전선이 한 가지 종류만 있는 게 아니라 특징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뭐 절연에 따라서 나누든지, 뭐 도체에 따라 나누든지 여러 가지 나눌 수 있는데, 자, 그래서 어떤 특징을 가지고 나눌 수 있냐라고 보면은, 자, 전선의 분류 어떤 특징을 가지고 나눌 수 있냐라고 보면, 첫 번째로 절연.
절연을 했냐 안 했냐로 해서 전선 나눌 수가 있고, 두 번째로 도체. 도체가 하나로 돼 있냐 여러 개로 돼 있냐 해서 이제 우리가 전선을 나눌 수가 있는데, 첫 번째로 절연에 따른 분류를 보면, 자 일단 우리 절연이라고 하는 게 뭐라 그랬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전기가 그렇죠 통하지 않게 하는 게 우리가 절연이라고 했죠. 전기가 통하지 않는 상태 해서 우리가 절연이라고 했고, 자 그러면 이 절연을 어떻게 전기가 안 통하게 할 거냐라고 하면, 자 전선이 전기를 보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도체에 전기가 안 흐르게 하는 게 아니라 도체 외부로 전기가 통하지 않게 피복을 입혀주는 거. 예. 자 피복을 입혀가지고 피복을 입혀서 도체 외부로 전기가 통하지 않게 하는 걸 우리가 절연한다 그래. 절연. 자 그래서 자 도체 외부에 어떤 절연 물체를 통해서 전기가 통하지 않게, 사람이 만져도 감전되지 않게 한 걸 이제 우리가 절연전선이라고 하고요. 절연전선. 그 다음에 이런 자 피복 같은 이제 그 절연체로 절연체가 입혀지지 않은 거, 그래서 그런 걸 우리가 나전선이라고 그래요. 나전선.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람이 옷을 입고 있지 않은 걸 우리가 나체라고 그러죠. 나체. 그죠? 마찬가지로 자 피복이라고 하는 옷을 입고 있지 않은 상태, 이걸 나전선이라고. 나전선. 그래서 나전선의 대표적으로 이제 알 수 있는 전선이 뭐가 있냐면은 자 ACSR이라는 게 있어요. ACSR 강심 알루미늄 연선인데, 이건 뒤에 우리 그 전선 및 케이블의 종류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 테니까 지금은 그냥 이런 게 있구나 하고 넘어가시고,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자 절연전선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피복이라고 하는 절연체를 입혀놔가지고 사람이 만지더라도 감전이 안 되는 거. 자 그럼 사람이 만졌을 때 감전이 안 된다는 거는 사람이 만질 만한 그 경우의 수가 확률이 있다는 거죠. 그죠? 그렇다는 건 뭐냐면, 자 절연전선은 이런 옥내 건물 안에 설치가 되니까 사람이 만졌을 때 만질 확률이 생기는 거겠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절연전선 같은 경우는 주로 옥내에 쓰인다. 사람이 만질 그 위험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시고, 나전선은 주로 옥외, 예, 뭐 철탑이라든지 전주, 철탑 위쪽으로 다니는 게 이제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절연 말고 이번엔 도체에 따라서 분류를 해볼 거예요. 도체에 따라서 분류해 볼 건데,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도체가 뭐라 그랬죠? 그렇죠. 전기가 통하는 물체를 우리가 도체라고 했어요. 그렇죠? 자, 이 상태에서 자, 도체 개수에 따라서 이제 우리가 또 두 가지를 나눌 수가 있는데, 자, 도체가 하나다라고 하면, 자, 그림을 그려보자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피복을 벗기니까 구리선 하나만 나오는 거. 이런 걸 우리가 단선이라고 그래요. 단선. 도체가 하나인 거. 단선. 그 다음에 자, 피복을 벗겨보니까 이렇게 구리선 도체가 많이 있는 거, 이런 걸 도체가 여러 개 있는 걸 우리 뭐라고 한다고요? 연선. 도체가 여러 개인 걸 뭐라고 한다고요? 뭐라고? 연선. 도체가 하나인 거 뭐라고 한다고요? 단선. 자 그래서 단선은 또 다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두 가지. 자 첫 번째 연동선. 그 다음에 경동선. 이렇게 두 가지 나눌 수가 있는데, 연동선이라고 하는 애는 부드러워요. 잘 휘는 애. 가요성이 풍부한 애들, 이런 애를 이제 우리가 연동선이라고 하고, 경동선이라고 하는 거는 딱딱한 애들, 잘 구부러지지 않은 애들. 네, 이제 이런 애들을 이제 우리가 경동선이라고 하는데, 자 옆에 보시면 자 제가 여기다가 숫자 58분의 1, 55분의 1 하고 적어놨죠. 그죠? 얘네는 뭐냐면은 고유저항이라고 해요. 고유저항이라고 하면서, 자 우리가 어떤 물체든지 간에 각각의 고유한 어떤 성질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중에서 하나로 자 각각 물체마다 고유한 저항값을 갖고 있어요. 예, 그래서 연동선 같은 경우는 58분의 1, 경동선 같은 경우는 55분의 1. 여기서 추가로 자 알루미늄 선이다라고 하면은 35분의 1이구나 하고 추가적으로 하나 정도 더 봐주시는 것도 괜찮다. 예, 괜찮다라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자 연선에 대해서 볼 거예요. 연선. 자 연선 같은 경우는 도체가 여러 개라 그랬죠. 그죠? 이 개수를 우리가 랜덤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 도체 같은 경우는 일정한 규칙을 따라서 우리가 개수를 정해준다 그랬죠? 그죠? 자 그래서 일단 우리가 이걸 외우는 방식으로 해서 자 0부터 일단 5까지 써주고, 자 0 밑에다가 1 써준 다음에, 그 다음에 6의 배수로 6, 1은 6, 6, 22, 6, 38, 6, 4, 24, 6, 5, 30 6의 배수로 써준다고 했죠?
그죠? 자, 그래서 자, 여기 1부터 우리 1층부터 봐야 되니까 자, 1 더하기 6 해서 7 나오고 그 다음에 1 더하기 6 더하기 12 해서 19가 나오고 그죠? 자, 쭉쭉쭉쭉 더해가서 우리가 91까지만 보면 돼요. 91까지만. 5층 이상 잘 안 나오니까 문제에서 91까지만 보시면 되시고 자, 그래서 자, 7, 7개, 19개, 37개, 61개, 91개. 자, 얘네가 각각 자, 이 도체가 여러 개라고 했죠. 이 개수가 되는 거야, 개수. 도체의 개수. 자, 그래서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자, 이 연선의 생김새를 보면은 이렇게 자, 여러 가지 작은 도체가 모여서 자, 하나의 전선된 걸로 이제 우리가 연선이라고 하는데 이 하나의 도체 있죠. 작은 도체들. 이 작은 도체를 우리가 소선이라고 해요. 소선. 자, 이런 작은 도체를 이제 우리가 소선이다라고 하는데 이 소선의 개수를 이제 우리가 구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7개, 19개, 37개, 61개, 61개, 91개 이렇게 해서 소선의 개수를 구할 수 있고 자, 우리가 이 개수만 구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 소선의 면적, 이 조그만 면적에다가 이 전체의 개수를 곱하면은 이 연선의 단면적이 나오겠죠. 맞아요? 예, 조그만 거, 자, 지금 얘네가 다 굵기가 다른 게 아니라 지금 굵기가 다 같은 애들이에요. 같은 애들이라고 하면은 자, 소선의 이 면적에다가 전체의 그 개수를 곱해주면은 이 전체 면적이 나오겠죠. 그죠? 이 면적을 이제 우리가 공칭 단면적이라고 하는데 그 공칭 단면적은 자, 여기 개수. 자, 우리가 아까 구했던 이 개수에다가 곱하기 소선의 면적을 하면 돼요. 소선의 면적. 네. 소선의 면적을 해주면 자, 얘가 뭐가 된다고요? 공칭 단면적. 공칭 단면적. 예. 자, 공칭 단면적이 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소선의 면적에다가 개수를 곱해주면은 전체 면적이 나온다. 예, 전선의 면적이 나온다. 그렇게 보시면 되시고. 자, 그 다음에 자,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자, 이 소선의 면적을 구할 때 자, 우리가 이 소선의 면적 자체로 주어지면 좋은데 면적이 아니라 이 소선의 지름, 작은 지름을 줄 수가 있어요. 작은 지름. 그러면은 자, 우리가 면적 구하는 공식이 뭐냐면 자, 4분의 파이 d 제곱을 하면 이 작은 면적이 나올 거고 여기에다가 개수를 곱해주면은 전체 면적이 나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여기 두 번째 써 있는 식, 두 번째 써 있는 식이 될 거고요. 자, 그다음 마지막으로 자, 이 전체 면적을 구했으니까 제가 지금 가운데로 선을 딱 하나 그어놨죠. 그죠? 이 선이 뭘 의미하냐면은 이제 지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지름을 보려고 지름을 보려고 하는데. 자, 일단 보면은 자, 가운데 있는 이 심선은 층수에 포함되지 않아요. 층수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여기 겉에 있는 얘가 1층, 그 다음 층에 있는 게 얘가 2층 이렇게 되는 건데 자, 일단 보면은 지금 여기 0층에서 층이 하나 생기니까 위아래로 몇 개가 생겼어요? 2개가 생겼죠. 그죠? 자, 그 다음에 1층 외부로 2층이 되니까 또 몇 개가 생겼어요? 자, 여기 이만큼이 1층인데 자, 이만큼 파란색이 1층인데 이 파란색 외부로 지금 몇 개가 생겼어요? 2개가 생겼죠. 2개. 그죠? 자, 그 다음에 2층 외부로 또 그럼 몇 개가 생길까요? 2층 외부로 또 2개씩 생기겠죠. 그죠? 그러니까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은 층수가 증가할수록 자, 이 우리 도체가 몇 개씩 증가한다고요? 네, 2개씩 증가한다. 2개씩. 자,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세워주지 않는 0층에 있는 이게 소선의 개수 하나에다가 자, 우리 1층에 지름을 구한다고 하면 자, 1 더하기 2를 해서 3에다가 곱하기 소선의 지름을 해주면 되겠죠. 소선의 지름. 그러면 이게 뭐가 된다고요? 연선의 지름. 자, 만약에 제가 3층의 지름을 구할 거예요. 3층이라 그러면은 몇 가지 더 해줘야 돼요? 1 더하기 2 더하기 2 더하기 2를 해줘야겠죠? 그죠? 맞나요? 네, 자, 그러면 1에서부터 여기까지 더하면 얼마가 나와요? 7이 나오죠. 7. 그죠? 7에다가 소선의 지름을 구해주면 뭐가 나온다고요? 네, 연선의 지름이 나온다. 네. 이런 식으로 풀어주시면은 자, 전선의 분류, 절연으로 이제 절연에 따른 분류하고 도체에 따른 분류가 지금 다 끝났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봤을 때 우리가 좀 주요하게 봐야 될 건 뭐냐면 여기 있는 이 고유저항값이랑 그 다음에 이거 소선의 면적
면적을 이제 개수까지 곱해서 이제 전체 면적 구하는 거하고 소선의 개수 구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전체 지름 구하는 거하고 예, 이거 위주로 봐주시면 된다라는 거고요. 자 여기에 제가 한 가지만 더 추가적으로 적어드리자면 이 연동선 있죠, 연동선. 이 연동선의 최소 면적은 2.5 스퀘어다. 2.5 스퀘어. 예, 이거 하나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연동선의 최소 면적이 얼마라고요? 2.5 스퀘어. 2.5 스퀘어. 예. 이대로 넘어가고 싶은데 혹시나 높아심에 말씀드리자면 자, 여기 있는 이 연동선하고 여기 있는 이 연동선하고 여기 있는 이 연선하고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네, 다른 거. 자, 우리 연동선이라고 하는 건 그냥 부드러운 이제 선을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연선은 도체가 여러 개인 거. 얘는 지금 도체가 하나잖아요, 그쵸? 얘는 도체가 하나, 얘는 도체가 여러 개. 만약에 연선이 부드러운 거 하려면은, 자, 연동선이 아니라 연선이 되는 거예요, 연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자, 연동선과 연선은 다른 거예요. 네, 다른 거. 이거 잘 주의해 주시고, 자, 그러면 지금 이 필기 지운 다음에, 자, 두 번째, 자, 이제 전선과 케이블의 종류에 대해서 보자면은 자 아까 전에 제가 그 나전선의 대표적인 걸로 봤을 때 ACSR이라고 있다 그랬죠, 그쵸? 자 여기 보시면은 1번에 자 ACSR 강심 알루미늄 연선이라고 돼 있어요. 강심 알루미늄 연선. 예, 얘는 반드시 외워줘야 되는 것 중 하나고, 자 그다음 두 번째 IV 전선 비닐 절연 전선. 3번은 뭐냐면은 자 지금 비닐 절연 전선 똑같죠? IV 똑같죠? 그죠? 자, 이 상태에서, 자, 열이 추가가 돼가지고, 여기 H 추가된 거예요. 예. 열이 추가가 돼가지고, H가 추가된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자, 여기 있는, 자, 4번이랑 5번. 4번이랑 5번, 이거 모르면 안 된다 그랬죠. 그쵸? 자, DV가 인임용 비닐절연 전선이었고요. 자, 그 다음에 OW. 자, 우리가 여기 5억 외니까 OW하고 외우기로 했죠? 그죠? 5억 외니까 OW 이렇게. 외우기를 했었어요. 자, 그래서 5개형 비닐절연 전선은 OW가 되고, 그 다음에, 자, 미네랄 인슐레이션 케이블. 자, 여기가 M이고, 여기가 I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MI 케이블은 미네랄 인슐레이션 케이블 해가지고, 예, MI 케이블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주로 이제 저압 쪽에 많이 쓰이는데, 예, 이런 게 있다 정도 보시면 되시고. 자, 그 다음에 제가 또 강조를 해드렸던 게 뭐냐면, 요거, 7번. 네, 모모 절연, 모모시스 케이블, 모모 절연, 모모 외장 케이블, 이거 제가 강조 좀 해드렸죠, 그쵸?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일단 얘네가 먼저 암기가 되어 있으면 편해요. 얘네가 5가지가 암기가 되어 있으면 편하다. 자, 그래갖고 자 만약에 2가 들어간다, 거기에 약호로 2가 들어가 있다 그러면은 우리가 폴리에틸렌이라고 했었고요. 폴리에틸렌. 자, 그 다음에 V가 들어가 있다 그러면은 비닐이라고 했었고, 비닐. 자, 그 다음에 R은 고무. 그 다음에 N은 네온. 그 다음에 F는 형광. 이렇게. 자, 그래서 지금 얘네를 먼저 외우는 상태에서, 그 다음에 얘네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각각의 기호를 여기 넣어주면은 완성이 되는 건데, 자, 예를 들어서 보여드리자면, 자, 만약에 EV 케이블이다라고 하면은, 자, 우리 약호 사이를 자르기로 했죠. 그죠? 약호 사이를 잘라서, 자, 모모 절연이잖아요. 그쵸? 어떤 절연이래요? 그렇죠. 폴리에틸렌 절연, 무슨 시스 케이블? 그렇죠. 비닐 시스 케이블 혹은 비닐 외장 케이블. 이렇게 하시면 된다라는 거고. 자, 만약에 이번엔 반대로, 자, 비닐 절연. 그 다음에 비닐 외장 케이블이다라고 하면, 자,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절연 뒤에서 반 잘라야 되죠. 그죠? 자, 반 자른 다음에, 자, 모모 절연인데 무슨 절연이래요? 비닐 절연. 자, 비닐의 약호가 뭐였어요? V. 자, 그러면은 여기다 뭐 써야 돼요? V. 자, 그 다음에 무슨 외장이래요? 비닐 외장. 그럼 여기다 뭐 써야 돼요? V. 그래서 얘는 VV 케이블이 되는 거야. VV 케이블. 네. 어렵지 않죠? 예.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일단 이 5가지가 암기가 되어 있어야 얘네를 금방 따라갈 수 있겠죠. 자, 우리 이거 지금 케이블을 떠나서 우리 전선에서도 N이 들어가면 네온이 될 거고요. R이 들어가면 고무가 될 거고요.
예, 마찬가지니까 이거 5가지는 나중에 이제 전선의 종류 혹은 케이블의 종류에서 필요한 아이들이니까 꼭 외워주시고. 자, 그 다음에 8번 보시면 캡타이어 케이블이라고 있어요. 캡타이어 케이블. 캡타이어 케이블. 자, 캡타이어 케이블은, 자, 일단 캡타이어 케이블이 뭐냐가 중요한 것보다 얘는 일단, 자, 캡타이어 케이블의 최소 굵기가 얼마냐라고 하면은 0.75구나 라고 하시면 돼요. 0.75구나. 예. 원래는 최대 100 스퀘어까지 있는데 최대까지는 볼 필요가 없고 캡타이어 케이블의 최소 굵기는 0.75구나 봐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여기다가 하나 더 보너스로 외워주면 좋은 게 1.25 스퀘어까지 외워주면 좋아요. 0.75랑 1.25는 자주 나오니까, 자 0.75랑 1.25는 자주 나오니까, 자 캡타이어 케이블 하면은 최소 굵기가 얼마다? 예, 0.75 스퀘어다. 0.75 스퀘어다 라는 거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캡타이어 케이블은 자 재질에 따라서 나눌 수가 있어요. 재질에 따라서. 자, 그래서 캡타이어 케이블, 자 캡타이어가 지금 비닐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하면은, 자 얘는 어디 쓰이냐면 제약회사 혹은 화학공장 이런 데 쓰인다. 예, 이런 데 쓰인다라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자 고무 같은 경우는 비닐에 비해서 강도가 세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외부 압력이 큰 데에다가 고무를 쓴다라고 외우시면 돼요. 이렇게 외우시면 되고, 자 거기다가 추가적으로 더 보자면 고무 같은 경우는 1종, 2종, 3종, 4종까지 외워주시는 게 좋아요. 어렵지 않으니까 같이 봐주시는 게 좋은데, 자 일단 자 캡타이어 고무로 피복한 게 제1종이에요. 제1종. 자, 그 다음에 제2종은 뭐냐면 1종보다 질긴 거 쓰는 거예요. 1종보다 질긴 거. 자, 그 다음에 3종은 자 1종보다 질긴 2종에다가 면포까지 추가해가지고 더 강화시킨 거. 그게 3종이고요. 그 다음에 4종은 뭐냐? 자, 우리 1종보다 질긴 2종에다가 면포로 강화시킨 3종 있죠? 이 3종에다가 순 고무를 넣어서 더 강화시킨 거. 이걸 이제 우리가 4종 캡타이어 케이블이라 그래요. 나중에 문제에서 자 1종 캡타이어 케이블, 2종 캡타이어 케이블, 3종 캡타이어 케이블, 4종 캡타이어 케이블 이렇게 해갖고 얘네가 뭐 어떤 식으로 돼 있는지 그 1번, 2번, 3번, 4번 중에 골라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은 일단 그냥 아무 말도 없이 그냥 캡타이어 고무로 피복한 거는 1종인 거고, 1종보다 질긴 게 2종인 거고, 면포 들어가면 3종, 순고무 들어가면 4종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그냥 아시겠죠? 예, 이 전 단계의 캡타이어 케이블보다 좀 더 강화시킨 게 이제 각각의 이제 고무 캡타이어 케이블의 종별이 되니까 이렇게 각각 외워주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자 케이블의 심선의 색하고 나왔는데, 자, 얘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캡타이어 케이블을 떠나서 이제 케이블이라고 하면은 이제 케이블 심선. 자, 케이블 안쪽에 보면 전선 같은 게 몇 가닥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걔네 색깔을 이제 말하는 건데, 자 지금 이 C는 코어라 그래갖고 얘네가 결국에 심선 얘기하는 심선. 자, 우리 심선 볼 때 자 1심이 있고 2심이 있고 3심이 있고 4심이 있고 5심이 있다 그랬죠. 그죠? 자, 그 중에서 우리는 자 50만 외우자라고 했어요. 50만. 왜 50만 외우냐면, 자 1심이다 그러면은 그냥 흑색, 2심이다 그러면은 우리 50 외운 거에서 앞에서 2개까지 잘라주면 되고, 3심이면 앞에서 몇 개? 3개. 4심이면 몇 개? 4개. 5심이면 5개 다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냥 1심, 2심, 3심, 4심, 5심 다 이게 따로따로 외우는 게 아니라 5심 하나만 딱 외워놓고 그다음 앞에서부터 하나하나 잘라가면 된다. 라고 하시면 되세요. 자, 그래서 자 흑, 백, 적, 녹, 황하고 우리 5심의 색깔은 흑, 백, 적, 녹, 황인데, 자 여기서 추가적으로 더 외우자면, 자 우리 중성선 같은 경우는 이제 백색을 쓰거나 회색을 쓰던가 두 가지가 있고, 자 접지선은 누가 뭐래도 항상 녹색이 될 거다라는 거예요. 녹색. 접지선 무슨 색? 녹색. 자, 우리 중성선은 무슨 색? 회색 또는 백색. 자, 우리 오심은 색깔 순서가 어떻게 된다고요? 흑백, 적, 녹, 황 이렇게 외운다고 했었고. 자, 그 다음에 제가 여기에 추가적으로 말씀드렸던 게 뭐였냐면, 자, 우리 케이블 말고 코드라는 게 있었어요. 코드선. 이 코드선 같은 경우는 4심까지만 알면 되는데, 자, 얘도 마찬가지로 흑백, 적, 녹까지만 쓴다. 4심. 그러면 코드선 따로 외울 필요 없겠죠? 자, 코드선이든 케이블이든 우리 무조건 흑백, 적, 녹, 황으로 외우는 거예요. 문제에서 코드선 5심 안 나올 거니까 그럼 코드선 4심까지 같이 외워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 코드선이든 케이블이든 심선의 색깔은 흑, 백, 적, 녹, 황이 되는데, 자 여기에 추가적으로 하나만 더 쓰자면, 자 코드선 같은 경우는 다른 코드 볼 필요 없고, 자 금사 코드
혹은 금실 코드라고 하는 게 있는데, 자, 이 금사 코드 혹은 금실 코드는 어디 쓰이냐면, 자, 우리 발익관계라고 하는 전기 이발기 있죠. 그죠? 이발기. 그 다음에, 자, 우리 아침마다 하는 거 면도. 그죠? 전기 면도기. 전기 면도기. 자, 그 다음에, 우리 머리 말 때 쓰는 거. 헤어 드라이기. 예, 드라이어. 예, 여기에 쓰이는 게 금사 코드인데, 코드선 다른 걸 볼 필요 없고, 금사 코드 하나만 봐주면 된다. 라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한 게 우리가 그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10분 쉬는 시간 가진 다음에, 10분 쉬는 시간 가진 다음에 이 다음부터 우리 진도 나가도록 할게요. 예, 고생하셨습니다.